서산시청사 신축이 추진됩니다. 맹종원 서산시장은 올해 안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취재 현장을 점검해보는 충남방송 신년기획보도, 오늘은 지난해 경영난의 이유로 문을 닫기로 한 태안의 시골 우체국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당진 지역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민원25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산과 태안을 잇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 도로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조건 내에서 만대항까지 소요 시간이 1시간 50분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맹종원 서산시장이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청사는 건물이 낡고 공간이 좁아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큰 상황인데요. 올해 안으로 신청사 입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신청사를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본관과 민원실, 제2청사 등에 흩어져 있는 건물을 한 곳으로 모아 통합청사를 신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 참여단과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과 외부 평가를 받아 전문성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의 현 청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새롭게 신규 직원이 매년 100명 정도 신규 직원이 이제 일하게 되는데 사실은 책상과 의자를 놓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서산시는 현재 위치에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충남도 문화재위원회가 관아문과 외동현 등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맹 시장은 신청사 입지로 현 위치를 배제하는 건 아니라면서 여러 후보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갈등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갈등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자원해소시설 공론화 과정, 터미널과 수석동과 관련된 시민들의 집단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했던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청사 입지를 선정하는 데는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976년 지어져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서산시청. 원도심 공동화 우려나 이해관계 문제 등이 민감하게 얽혀 있는 만큼 올 한 해 신청사 입지 선정을 두고 지역사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방송이 새해를 맞아 연속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취재 그 후입니다. 태안의 한 시골 우체국이 경영난의 이유로 문을 닫기로 해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던 소식 지난해 민원25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우체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보모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입구,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마을 우체국이 폐쇄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걸어놓은 것들입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금융과 우편 서비스를 맡고 있는 곳이 사라지면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다시 찾은 현장입니다. 당시 걸려있던 현수막은 모두 사라진 상태인데요. 3개월이 지난 현재 우체국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이 원래 문을 닫기로 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말. 그런데 현재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보도 이후에 우리가 현수막을 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6개월 더 이상 보유를 하겠다. 그러니 그동안
우체국 그 실적을 좀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찬성을 많이 해가지고. 우체국 측은 폐쇄를 오는 5월 말로 미루고 주민들은 재정 여건 개선에 협조하기로 서로 합의를 본 겁니다. 이후 주민들은 개인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우체국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말리포에 모항산리 맨손업 협의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 회원 여러분이 한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우체국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십시일반 통장도 개설했고 협의회에서도 통장을 2개를 개설해서 거기에 이제 입회금이나 회원 회비며 모든 거를 전부 관장을 우체국에다 지금 맡기고 있죠. 이런 가운데 폐쇄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아져가는 상황. 우체국이 뭐 세금 내고 있는데 우체국이 여기서 가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여기가 있어야 되지. 전부 다 여기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체국 떠나면 여기 말리포는 아주 쑥대밭되고 많은 거예요. 우체국 측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로 우체국하고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리포 우체국을 관할하는 충청우정사업본부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함께한 우체국이 끝내 사라지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경로당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진 지역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인데요. 난방비는 물론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한 컨테이너. 벽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구멍 사이로는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창고 같지만 이곳은 하운리 3, 4반 주민 20여 명이 20여 년째 이용하고 있는 임시 경로당입니다. 1km 떨어진 곳에 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다 보니 주민들이 돈을 모아 조성한 이곳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이다 보니 난방비 등 전기요금은 인근 경로당의 지원금을 나눠 충당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은 마을 예산 등으로 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70대가 다 넘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쪽으로 이제 못 가잖아요. 그럼 대동회 쪽에는 이장 차나 우리 저기 노인회장 차나 대동 주민들 차에서 이 양반을 모시고 가요. 노인 양반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없을 수가 없어서. 신평면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십시일반 돈을 모아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 노인인데 세대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했다며 불편을 토로합니다. 60명 되는데 우리 아파트 세대가 95세대라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가끔씩 그냥 몇만 원 선은 보태고 총회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몇만 원 선이런 다과야 같은 거는 하지만 또 저도 한계가 있지 뭐 그렇게 저기 벌이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뭐 다 고물만 주소다 뭐 청소기 같은 것도 사지부도고 다 고물만 주소다시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경로당으로 지정된 곳은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운영비와 180만 원의 냉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쌀을 비롯한 물품도 지원되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예외입니다. 민원25 취재진이 당진시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2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거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이용 인원이 10명을 넘어야만 경로당으로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진 지역 내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조사를 거쳐 등록이 가능한 경로당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할지라도 청양 지역에서는 100여만 원의 난방비와 에어컨 등의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추운 경로당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김단비입니다.
태안과 서산을 잇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이 이르면 내년에 추진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태안 만대항과 서산 독곤리를 잇는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도나 국지도 건설은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일단 포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5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2.5km 규모의 해상교량이 건설되면 만대항에서 독곤리까지 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1시간 50분에서 3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개통한 원산 안면대교 등과 함께 서해안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겨울 방학 시즌과 독감 유행 등이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날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약 4.41분입니다. 일평균 적정 보유량인 5일에도 못 미쳐 혈액 수급 위기 첫 단계인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혈액형별로는 A형 3.91분, AB형 3.81분, O형 4.21분, B형 5.41분으로 B형을 제외한 모든 혈액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혈자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17년 271만 4천여 건이던 헌혈자 수는 2018년 268만 1천여 건, 지난해 261만 3천여 건으로 매년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이 청년층에 집중된 데다 최근 헌혈 부적격 사유 증가 등이 헌혈 감소 원인이라는 게 혈액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연말 연초 헌혈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요인으로는 혈액 재고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단체 헌혈을 하지 않고 개인 역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의 잦은 음주로 헌혈이 가능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예방접종을 한 경우 헌혈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항생제가 포함된 감기약을 복용한 사람도 헌혈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계는 대형 병원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병원들은 동절기만 되면 혈액 수급 불균형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2월부터 3월까지는 긴장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혈액원 관계자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거주지 인근에 헌혈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실국 원장회의에서 2020년 화두로 저출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0월 인구 동향을 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5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모가 줄고 미혼 비중이 늘면서 출생아 수가 감소한 게 원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6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충남 출산율 역시 2017년 1.28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인구 감소를 예측한 2029년보다 9년 빠른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출생아 수도 2014년 18,200명에서 2017년 15,000여 명, 2018년 14,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대로 가다간 추세를 돌리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충남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 연합 어린이집 확대와 전국 최초 24시간제 보육 전담 공간, 충남 아이 키움 틀 운영 시간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부모도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처럼 직장 안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좋은 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며 내포 산업단지에 2021년 들어서는 연합 어린이집이 저출산 환경을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주말에도 충남 아이 키움 틀이 운영되는 만큼 부모 보육 부담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이 결혼 축하금과 다자녀 가구의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 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시책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하면 3년에 걸쳐 축하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축하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부부가 월세나 전세 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대출할 경우 이자의 4.5% 이내를 2년간 지원합니다. 홍성 지역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식으로 지급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한 달에 한두 번 연간 48만 원 상당이 지원됩니다. 충남에선 홍성과 천안, 아산 지역이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해당 지역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나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홍성군 초대 민선체육회장에 박준용 전 홍성군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당선됐습니다. 지난 5일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선거인단 160명 가운데 152명이 투표한 가운데 박 당선인은 득표율 62%를 기록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앞으로 홍성군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18일까지 새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에서 농업인 4,300여 명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농정시책, 영농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농업인 건강을 위해 군 보건의료원과 연계해 혈압, 당뇨 등 기초 건강검진과 구강보건 관련 교육이 마련됩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합덕읍 교동 1, 2 등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울검진과 자살 예방교육, 아로마 테라피, 음악치료, 신체 프로그램 등 마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노인 자살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해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8일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화 그리기 체험과 전통 떡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참가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각 20명씩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꽤 많겠고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태안이 3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 청양이 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이 3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4도로 아침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빨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오전엔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